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식열전 챕터 6 하늘에 이치하는 날이죠. 오늘 썸네일 보셨겠지만 관훈장 왜 재물의 신이 되었나 이렇게 썸네일 되었습니다. 관훈장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카운터에 관훈자상 모셔놓은 거 많이 볼 수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차이나타운 가면 곳곳에 그 관훈장 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볼 텐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관훈장이 뭐를 했길래 재물의 신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OS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컴퓨터로 놓게 되면 컴퓨터 화면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디스크 드라이브 있고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프린터 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돌아가게 하는 어떤 체계, 안드로이드 OS 체제, 애플 OS 체제, 삼성 OS 체제, 이런 것이 다 구동되는 원리, 이런 것처럼 하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무엇일까? 지구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에 우리가 참 붙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컴퓨터 그 중앙 OS 체제처럼 이렇게 우주에서 다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하늘의 OS 체제가 있고, 인간도 이제 뇌에서 이제 모든 것을 구동하고 있죠. OS 체제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이치는 한마디로 무심, 아무런 사심도 정도,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고, 그것도 아니고요. 무심. 하늘은 필요하면 나쁜 사람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좋은 사람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사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간신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도둑놈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살인범도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구동하는데 필요하면, 그게 무심이고, 반면에 인간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심과 욕심과 정, 이 세 가지 팩터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이치를 공부를 해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다 꿰뚫는다라는 것을 학관천인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은 학관천인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금 일관 복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빈부지도, 막짓하려, 교자, 유여, 졸자, 부족. 이게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거는, 이게 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뺏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다 자기 그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교자는 여유롭게 살고 세상의 이치에 정교하고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고, 졸자 부족, 세상의 이치에 치졸하고 졸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게 살더라. 그런데 이 말에 정말 중요한 관훈장과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식북이라는 개념입니다. 부와 비는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묘하다, 졸렬하다는 손익계산서상의 개념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태사공 할아버지의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라는 게 뭐냐? 먼저 단식부기를 보게 되면 3월 25일 날 남편 월급이 300만 원 들어왔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나가고 관리비 나가서 아이고 잔고가 달랑 120만 원 남았다.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은행 적금 붙는다고 30만 원 나가고 이것저것 산다고 6만 원 썼다. 잔고가 84만 원밖에 안 남았다. 월급 들어온 지 단 하루 만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뭐 주식 배당금이나 뭐 자기가 뭐 상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들어왔다. 17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254만 원. 마치 이제 가계부 쓰듯이 돈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그냥 쭉 기록하는 것이 단식부기고, 복식부기는 반면에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현찰이 300만 원 들어왔다. 왜 들어왔는데? 남편 월급으로 3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니까 돈의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관리비가 30만 원 나갔다. 근데 이게 카드로 외상으로 나갔는지, 안 그러면 현찰을 줬는지, 현찰이 30만 원 나갔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상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피렌체의 상인들이 복식부기 개념을 처음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장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상인들이 예전에 이런 복식부기를 개념을 다 썼기 때문에 뭐 관원장이 개발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미 태사공 선생은 이런 식으로 다 관원장보다 350년 전에 다 해놨고 우리 조상들도 썼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쓰고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무튼 그 이태리 그 피렌체 상인들이 썼다라고 지금 돼 있고, 중국 사람들은 관원장이 이걸 개발했다. 그러니까 관원장은 재물의 신이다. 만약에 정말 이거를 개발했다면 재물의 신이죠. 그런데 관원장보다 350년 전에 태사공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해놨다라는 것은 이미 쓰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빈부지도 막짓하려 교자유효 줄자부족으로 해놓은 태사공 할아버지를 정말로 뭐 재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식열전에 써둔 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도 아주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됩니다. 저 화식열전 강의도 하고 제가 저기 책도 썼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된다면 지금 평생 사기치다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굉장히 정확히 돈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다.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우리 막 기분 좋죠. 그러나 복식부기의 개념이 딱 있으면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그러나 미래에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항상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고가 나서 돈 나갈 일이 생겼네. 기분 나쁘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나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미래에 돈 들어올 일이 있네.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 항상 시간 차이는 있지만 맞게끔 되어 있다. 이 복식부기의 개념을 현대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아버지가 소판돈 들고 튀어가지고 서울에 지금 동대문 앞에 덕수 경리학원에서 6개월짜리 코스인데 2달 만에 아버지한테 잡혀오면서도 혼자 행복했던 것은 복식부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치를 알았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이거는 새옹지마 같은 얘기네. 인생은 새옹지마가 맞구나. 이런 철학을 갖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그렇죠? 실패했을 수 있죠. 근데 왜 좌절이 없죠? 실패했다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성공이라는 상대 계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어떤 것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자의 교자는 정교하다. 그 다음에 교묘하다 뜻도 있지만 교활하다 뜻도 있거든요. 교활하다. 뇌물 잘 주고 아부 잘하고. 이것도 그런 사람도 교자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 아무나 하나요?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10 중에 9은 못 하실걸요?
저도 그런 거 정말 못하지만 그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벌써 우리는 교자로서의 자격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자는 정확한 교자가 아니다. 어, 무심, 정, 욕심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치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삽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욕심으로 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참 포항제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 두고 주식을 한 주도 국민주 자기 한 주도 신청도 안 하고 국민주만 신청 안 한 게 아니라 스탁옵션 같은 것도 안 받고 요즘 뭐 별거 아닌 거 월급쟁이 사장 얼마 하고 난 다음에 스탁옵션을 받았네 뭐 100억을 챙겼네 200억을 챙겼네 그러는데 참 너무나 박태준 회장은 그런 걸 안 했죠. 심지어 뭐 이분은 자기 집도 그 전 서울시장 하시던 박원순 씨가 하시던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다 기부하고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무심으로 사신 분이죠. 1988년도에 포항제철하고 한전을 국민주 하면서 한전은 3만 원, 그 다음에 포철은 15,000원에 했는데 한전은 뭐 지금도 뭐 거진 오른 게 없지만 포철은 15,000원 하던 주식이 50몇만 원까지 갔으니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거진 300배, 400배 가까이 올랐죠. 배당금 다 나왔죠. 유상증자했죠. 무상증자했죠. 거진 1000배 올랐습니다. 1000배. 그랬는데 그런 주식을 자기는 한 주도 안 갖고 자기 애들한테도 얘들아 이거 좀 사둬라 이런 소리 안 하신 분이 박태준 씨라는 거죠. 죽기 전에 한 3일이라도 박태준 씨처럼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화식열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죽기 전에 3일은 좀 박태준처럼 살다가 죽자 이렇게 발심을 하시게 되면 하늘의 이치가 무심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으로 사는데 특히 조직, 뭐 회사, 군대, 구청, 뭐 동사무소 뭐 다 똑같습니다. 다 정으로 사는데 이게 어떤 정이냐? 가령 이 사람이 이제 부서장이고 이제 직원이 3명인데 부서 회식을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말이야 고과 잘 받고 싶으면 나한테 접대를 좀 확실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실적을 팍팍 내서 사장이 나를 이뻐하게 나를 좀 승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주식 좋은 걸 하나 찍어주든지 뭐 땅을 어디다 사두면 이게 나중에 토지 수용해서 돈 번다든지 이 세 가지를 해줘야지 내가 니네들 이뻐하는 거 아니냐? 사실 안 그런가요? 이건 뭐 실적 팍팍 낸다고 잘난 척하거나 안 그러면 뭐 집단에는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뭐 부서장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잘하는 거를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은밀히 잘하는 사람이 정으로 엮여가지고 회사에서 출세하고 구청에서 출세하고 청와대에서 출세하고 기업체에서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 졸자들은 이렇게 알고 저도 평생을 뭐 이렇게 알았었죠. 그러면서 아부 잘하는 놈 보면 좀 미워하고 실적 좋은 놈 보면 시기도 내고 참 접대 잘하는 놈들은 보면 쟤는 참 돈이 많아서 좋겠다 하고 시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걸 못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그래서 이런 화식열정 같은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교자 말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교자는 어떤 거냐? 먼저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의 개념이니까요. 수익이 내가 벌은 돈이 쓴 돈보다 많다. 그럼 이익이 생기죠. 차변에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대변에 자기가 번 돈이 들어오죠. 쓴 돈이 이만큼이죠. 번 돈, 쓴 돈 합치면 벌은 돈은 얼마죠? 제가 벌은 돈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되는 거죠. 교자는 부자가 되기가 참 쉽다. 반면에 졸자들은 손익계산서가
쓴 건 많은데 버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만큼 일본말로 아까이, 빨간색, 적자가 되는 거죠. 졸자죠. 그럼 대체대조표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빚은 많지, 뭐 자본 거진 까먹었지, 손실은 이만큼 났지. 자산이 줄어들으시니까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졸자인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손익계산서와 대체대조표가 이제 같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데 보통 수익은 이제 자산을 활용해서 만들고 부채는 이제 이 비용으로 인해서 부채가 생기고 서로가 이제 맞물려 가면서 되는데 화살표를 잘 봐주십시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왜 왼쪽으로 도는 게 중요한지는 교재 25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교자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돌릴 줄 압니다. 뭐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자신의 정을. 무심, 욕심, 정이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왼쪽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졸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욕심도 오른쪽으로 돌리고 정도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왼쪽으로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재 258페이지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병을 딸 때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병을 딸 때는 항상 왼쪽으로 돌려줘야지만 열립니다. 병을 닫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힙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어떻게 도느냐가 어떨 때는 왼쪽으로 돌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도느냐가 교재 25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자가 되는 두 번째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